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법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분기 일본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입니다. TBS 금요 드라마 1월 16일에 첫방 시작해서 매주 1화씩 총 10화 분량으로 3월까지 방영됩니다. 한국도 동일한 시기에 채널 J에서 방영이 되고요. 일본에서 금요일에 방영하고 한국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티빙 스트리밍으로 올라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궁금했던 드라마라서 1화가 나오자마자 감상하고 선발대 찍먹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3월에 완결이 나오면 아마 완결 리뷰도 올리게 될 것 같아요. K-팝을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입니다. 한국 배우들도 많이 출연하고 한국을 배경으로 찍은 분량도 많습니다. 요즘 뭐 이런 한일 합작 드라마가 엄청 많이 나오는 느낌이네요. 일본 드라마인데 K-팝을 소재로 했다. 사실 뭐 K-팝 산업과 일본은 이제는 거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 한국은 아무래도 아이돌 내수 시장이 그리 큰 편이 아니라서 K-팝이 본격적으로 매출 규모가 신장한 게 2세대 K-팝 가수들이 일본 투어를 뛰면서부터거든요.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카라, 2PM 이런 2세대 아이돌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높은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3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K-팝 산업이 급성장했다고 볼 수 있죠. 3대 기획사 중에서 JYP가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 시도 실패 이후로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때 뭐 수지가 소녀 가장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2PM이 일본에 가서 아침 방송에서 옷을 팍 찢어버리는 그 퍼포먼스로 일본 아줌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후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JYP의 암흑기를 버텨내게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5년에 트와이스가 나오고 그동안 K-팝에서 거의 없었던 일본인 멤버를 무려 3명이나 발탁하는 큰 도박수를 던졌는데 이게 대박이 나는 거죠. 그 후에 한일 합작 오디션인 프로듀스 48이 열리기도 하고 K-팝 아이돌 그룹에 일본인 멤버를 필수로 넣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JYP가 또 과감한 시도를 했던 게 일본 현지화 아이돌. 현지화 아이돌은 그전에도 중국에서 몇 번 시도된 적은 있었는데 JYP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성공적인 현지화 아이돌 니쥬라는 그룹을 만들었죠. 그 후에 일본에서 K-팝 현지화 아이돌이 여러 팀 나왔습니다. 일본 현지화 아이돌은 멤버 대부분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일본인만 잔뜩 있는 그룹이 한국 방송에서 한국어로 말하며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는 익숙하게 보게 되는 K-팝 산업의 일면이 되었습니다. K-팝 산업에서 일본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에요. K-팝이 이제는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이 일본이고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활동의 편의성이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예 당일치기 스케줄이 가능할 정도니까요. 아침에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스케줄 하러 갔다가 저녁에 비행기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스케줄. K-팝 아이돌을 꿈꾸는 일본인 지망생도 많고 일본 활동을 위해서 한국 회사들이 일본인 직원도 많이 채용하죠. 이런 상황이니까 K-팝을 소재로 한 일본 드라마가 나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이냐? K-팝 아이돌을 프로듀스하는 프로듀서가 주인공입니다. 아즈마 준이라는 이름이고요. 배우는 나카무라 토모야. 저는 뭐 나기의 휴식이나 이사랑 되어드릴까요? 이런 드라마에서 괜찮게 해본 배우인데 K-팝 일본인 프로듀서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뭐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서 실제 인물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XG라는 그룹을 만든 제이콥스가 생각이 나는데 XG가 K-팝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하지만 퍼포먼스나 곡 스타일을 보면 K-팝이 기반이 된 스타일로 만들어진 그룹인 건 분명하죠. 그런데 제이콥스는 한국, 일본 혼혈이고 또 국적은 정작 미국이에요. 그래도 이 드라마의 주인공 아즈마의 모델로 저는 이 사람 외에는 딱히 생각이 안 나고 아무튼 이 아즈마라는 주인공은 천재 프로듀서라는 별명이 있지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은 쉬었음 상태? 뭐 클리셰적인 설정이죠. 주인공 설정부터 해서 정말 클리셰로 도배된 드라마입니다. K-팝 소재라고 해서 기존 일드와는 뭔가 다른 방향성일까 기대했는데 진짜 낡아빠진 일드 스타일 그대로예요. 소재만 K-팝일 뿐 어떤 목표를 향해 으쌰으쌰 노력하는 청춘물. 주인공 아즈마도 완전 낡아빠진 스파르타식 방침의 스승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하면서도 속은 따뜻한 그런 전형적인 캐릭터. 1화부터 우정, 노력, 청춘, 감동, 교훈. 한국 배우 나오고 한국어 많이 나온다고 누가 일드 아니라고 할까봐 정말 낡아빠진 일드 스타일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이네요. 아무튼 아즈마가 한국에 도착하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쉬었음 상태의 아즈마를 부른 거예요. 하연수가 연기한 남하윤이라는 여자. 남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 기획사의 대표입니다. 물론 다 낡아빠진 사무실에 있는 작은 회사고요. 과거에 아즈마하고는 연인 사이. 그리고 아즈마가 남 대표한테 돈을 좀 빚졌나봐. 그래서 거의 협박당하다시피 남엔터테인먼트에서 이번에 런칭하려고 하는 보이그룹의 프로듀서를 맡아달라. 뭐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남엔터테인먼트와 대립하는
빌런 포지션의 세력이 있는데 부캐뮤직이라는 회사고요. 초반에 이 회사가 한국 엔터기업 중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희경이 연기한 최기영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이 회사의 토리너라는 최근에 아주 핫한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여자 프로듀서가 만든 그룹이에요. 김재경이 연기한 박지수라는 캐릭터, 남엔터테인먼트의 남아윤 대표와 아즈마 프로듀서, 부캐뮤직의 최기영 대표와 박지수 프로듀서, 이런 식으로 2대2 대립구도가 되는 거죠. 이 네 사람은 뭔가 과거에 얽힌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수가 과거에 남아윤과 같이 일하던 프로듀서였어요. 원래는 남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를 하기로 했던 인물인데 부캐뮤직에서 박지수를 빼간 거죠. 박지수만 빼간 게 아니라 원래 남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조로 뽑았던 5명의 연습생까지 다 데려간 거야. 그렇게 데려간 5명을 박지수가 부캐뮤직에서 데뷔시킨 게 바로 토리너. 얘네들은 뭐 데뷔하자마자 승승장구. 그런데 남엔터테인먼트에는 데뷔조 경쟁을 하다가 결국 데뷔조로 뽑히지 못했던 루저 연습생들이 남아있어요. 이 루저 연습생들을 남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이즈라는 그룹 이름이 이미 정해졌고 이 그룹은 7인조입니다.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 태국인 1명. 그런데 이 네이즈라는 그룹은 2026년에 데뷔 예정인 진짜 아이돌 그룹입니다. C9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드라마에서 이름도 다 실제 멤버들 활동명으로 나와요. 반면 앞으로 내용 전개에서 라이벌 역할을 하게 될 부캐뮤직의 토리너는 실제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요. 토리너의 에이스 멤버인 료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와세 요지라는 최근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뭐 그런데 이 토리너라는 그룹도 드라마가 잘 되면 뭔가 더 활동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엔터업계 시가총액 1위 회사와 중소회사의 아이돌이 대립하는 그런 구도로 전개되는 것 같고요. 부캐뮤직의 최 대표와 주인공 아즈마가 또 과거에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떡밥은 앞으로 차차 풀릴 것 같고 지금까지 언급한 캐릭터들 외에 또 한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즈의 매니저 이케다 에라이자가 연기한 엔도 미나세라는 캐릭터입니다. 이케다 에라이자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 작품들에서 봐온 배우인데 일본 나이로 아직도 20대네요. 곧 30대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이케다 에라이자가 네이즈의 매니저로 출연하는데 작품 내용에서 핵심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지만 배우의 이름값도 있고 내용 전개에 여러가지 역할들을 해주면서 비중있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1화에서의 분량만 보면 오히려 남 대표보다 더 분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대표는 뒤로 물러나서 관찰하는 역할인 반면에 매니저는 멤버들 바로 옆에서 케어하는 역할이니까 어쩌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중 있는 여자 캐릭터일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1화까지 본 느낌은 정말 전형적인 일본 열혈 청춘 드라마. 이런 거 오글거려서 못 보시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드실 거고요.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많이 봐서 익숙하신 분들이야 뭐 문제없이 보시겠고 전형적인 내용이라서 앞으로의 전개도 대충은 예상이 되지만 1화까지 내용은 아직 데뷔 전인데 K-팝 아이돌, 특히 중소기획사 아이돌은 데뷔하고 나서 성공하기까지가 또 험난한 과정이잖아요. 물론 이 드라마에서야 주인공 보정으로 성공하긴 할 테지만 설마 망돌의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거잖아.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고난이 나오긴 하겠죠. 1화에서도 주인공 아즈마가 계속 강조하는 게 K-팝 아이돌에 도전한 사람 중 10만 명에 1명만 성공한다 이러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청춘 일드의 판타지와 K-팝 산업의 현실성 사이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할 것이냐, 그 점이 앞으로의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내용, 보통 뮤지션이나 아티스트들 관련 작품에서 목표는 무도관 아니면 좀 크게 꿈을 잡으면 도쿄돔 뭐 이러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도쿄 국립경기장을 가득 채우겠다는 목표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어떤 K-팝 가수도 거기서 단독 공연을 한 적이 없고 올해 트와이스가 K-팝 최초이자 해외 가수 최초로 공연할 예정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네이즈가 도쿄 국립경기장을 채우는 내용까지 나올지 솔직히 너무 말도 안 되는 판타지인데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K-팝 소재 일본 드라마 드림 스테이지 1화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